네, 저희 주상전화 2부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이 두 분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주호 본부장 그리고 이청원 PB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서 고용. 고용,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2만 되실까요? 원대. 2만 원대 물 타고 하다밖에 한 60% 되거든요. 60%요, 시청자님. 네, 2만 어떻게 원에. 해야 되는가? 네, 매도 해야 되는지 네. 좀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걱정이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 두 분과 함께 네. 앞으로의 전략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중립과 부정이 나왔습니다. 고영은 피디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손실이 굉장히 크시고 계속 추가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네. 전략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 더 이상 추가 매수는 우선은 하지 마시고요. 지금 매수 가격 대비 거의 절반 정도 손실이 났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우리 전화 주신 시청자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섹터를 보유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현재 시점에서 그 정도 손실 충분히 나고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장기적으로 싸움을 해야 됩니다. 현 시점에서 단순하게 손절하는 게 큰 의미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도체 이 업종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고려를 해보면은 전반적으로 이 엔비디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AI라고 하는 시장에 대한 수요, 그리고 HBM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안 좋은 이야기들이 반도체 섹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글로벌 변수라고 할 수 있는 해외 기업들의 흐름은 나쁘지 않은데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현재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오늘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왔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삼성전자가 되든 SK하이닉스가 되든 계속해서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 당연히 그러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하겠죠. 그리고 엔비디아와 TSMC 간의 현재 협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라고 하는 측면에 일정 부분 부담이 되다 보니 지금 물량을 삼성전자에 다시 한번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구공정 그리고 장비를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고영 같은 기업들은 시간이 꽤나 지난 시점에서는 일정 부분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힘들고 힘겹다는 건 알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고영이라고 하는 기업이 예전부터 계속 적자를 계속해서 냈고 실적이 안 나오고 그랬던 기업이 아닙니다. 업황이라고 하는 건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반도체의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짧았다는 평이 있지만 그렇다고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안 좋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을 조금 넉넉하게 두고요. 비중도 높습니다. 쉽게 손절하기보다는 시간 두고 한번 끌고 가보자. 그래서 우선은 중립 의견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홀딩에 대한 의견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고용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엔캠이고요. 네, 비중은 5%인데요. 네. 매수가는 25만 5천 원이요. 25만 5천 원이요? 네네. 그럼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이거 좀 늘려나가려고 하는데 계속 네. 갖고 가도 되는 건지, 그 대통령이 바뀌어도 괜찮은 건지 네,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께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두 분의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부정 나왔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부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환사채 이슈도 있고 투자자분들이 참 대응하기 어려운 기업인 것 같아요. 시청자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 엔캠은 네. 기대감은 굉장히 크지만요. 실적 모멘텀이 굉장히 적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환사채도 지금 발행을 많이 한 상황이고 일단 회사의 부채 자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빚이 너무 많아서 대출이 안 되니까 이거를 전환사채로 해서 그걸 가지고 채권을 발행하고 그걸로 자금 조달을 하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뭔가 이슈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주가가 크게 급락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얼마 전에 나왔던 공시인데요. 지금 최근에
10월 2일 날 공시가 나왔습니다. 불성실 공시 관련해서 나왔는데 지금 보면은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 제공 계약 체결 및 정정 신고 기간 내 미공시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안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2차 전지가 계속 뭐 안 좋다 안 좋다 함에도 불구하고 엔캔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 동안 정말 많이 올라왔고 주가가 올라오면서 그런 전환사채라던가 이런 발행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저는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차라리 만약에 2차 전지 쪽을 보시겠다고 한다면 좀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비중이 5%셔서 오히려 저는 조금 손실을 감안하시더라도 만약에 이거는 아예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지금 이 전환사채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불성실 공시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뭔가 이슈화가 되고 문제가 생긴다고 했을 때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점. 물론 엔캠에서 지금 추구하려는 사업, 그러니까 전해액과 관련된 사업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회사에서 얘기하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숫자로 드러나야 줘야 되는데 지금 엔캠 같은 경우는 실적 모멘텀이 굉장히 부족하고 올해에도 지금 흑자로 전환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작년 같은 경우도 거의 당기순이익 봤을 때는 적자였고 영업이익이 작년에 30억이었어요. 근데 올해 보시면 1분기 때 이미 적자인데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3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메꿀 만한 게 나와줄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당장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긴 어렵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뭐 불성실 공시라던가 근데 또 하필 또 전환사채 또 발행했죠.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이미 발행돼 있는 사채들이 많이 있는데 또 발행한다. 저는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만약에 이 저점 부근을 이탈을 하게 될 경우 16만 5천 원 부분이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종목 교체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부정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셔서 꼭씩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파미셀 파미셀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6,000원에 20%입니다. 6,000원에 20%요? 예. 그때 한창 그 엠폭스 관련된 이슈 나왔을 때 그때 매수를 하셨나 봐요, 시청자님. 그렇지. 그 더 내려올 때 샀는데 더 내려오네.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예.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은데 두 분께 일단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두 예, 분의 예.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팻말 들어주시죠. 올부정 나왔습니다. 이청원 PB님의 부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뭐 엠폭스 관련된 이슈 오늘도 나오면서 다른 관련주들은 좀 많이 올랐거든요. 네. 파민셀은 지금 잠잠해요.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될까요, PB님? 이게 참 어렵긴 어려운데요. 이 지난주에 대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파미쉘은 지금 이 엠폭스라고 하는 이 원숭이 수창이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만 해당 이슈가 만약에 없다라고 하는 가정 아래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그리 좋지가 않죠. 그리고 주가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5,000원에서 5,500원 사이를 크게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첫째 손절 가격을 명확하게 우선은 정해야 됩니다. 손절 가격은 제가 알려드리면 지난 9월 초순에 보였던 4,950원 여기를 우선은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는 1차적으로 전량 손절 처리를 하고요. 그게 아니면 우선은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서 오늘처럼 이렇게 주가의 반등이 나오면은 그때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비중이 20%면 사실 대단히 크거나 작은 게 아닙니다. 대략 10% 혹은 그거보다 조금 더 낮은 5% 정도까지 오면은 미련 없이 우선은 정리를 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리 뒤에 어떻게든 회복을 하는 게 좋은데 지금 시장은 제약 바이오 섹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쉽게 파미쉘이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았을 뿐 반면 유한양행이라든지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알테오젠이라든지 여전히 흐름 자체가 괜찮은 그런 기업들이 있으니까 첫째 손절 가격 4,950원은 꼭 지켰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현재 주가가 조금 움직여서 대략 5,500원에서 6,000원 사이에 오면은 미련 없이 그때는 정리를 하시고요. 세 번째로 확보된 예수금을 가지고 다른 제약 바이오에 있는 기업을 선택해서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한다면 저는 파미셀에서 발생한 손실은 무난하게 회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우리 기술이요, 우리 기술. 네, 우리 기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640원에 35%. 아, 2,640원에 35%요? 아, 네. 그래도 어제 좀 상승이 나오긴 못 했었는데. 팔았어요. 뭐. 아, 그러니까요. 어떤 몰라요, 부분이 뭐. 특별하게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이거 좀, 여기 본전만 돼도 좀 팔아야 되겠는데. 아,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가 오면 정리를 해야 하는지. 네, 어제 이제 올라오자고 내놨는데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 한번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으면 한 말 감사합니다. 들어주시죠. 긍정과 중립이 나왔습니다. 이조 본부장님 긍정 의견 여쭤볼게요. 사실 어제 원전 관련주들 급등 나온 종목들 많았는데 참 음봉이 아쉽다 싶더니 오늘 그냥 하락이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 갖고 계시면 매수가 이상까지 가능할까요? 매수가 이상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사실 뭐 뉴스케일 파워는 40% 올랐는데 네. 우리나라 원전주들은 왜 이러냐라는 생각을 음, 많이들 하셨을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좀 이제 원전은 좀 단기성으로 변동성이 나오기도 하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이랑 이제 아마존에서 지금 데이터 센터를 위한 투자 그리고 SMR 이런 쪽에다가 건들고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그들이 4차 산업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특히나 클라우드 서비스와 그 외에 AI 서버 관련된 사업을 자기네들이 먼저 우위에 점하기 위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원전 쪽이랑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 외의 기업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SMR과 관련된 부분을 뭔가 투자를 하고 유치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AI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전력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러한 노후 전력망이라던가 일단 인프라 구축이 완벽하게 돼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고 해서 이 부분이 완벽하게 가동한다 이렇게 지금 보장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투여하면서 지금 투자를 하고 SMR 쪽으로 뭔가 컨택을 하고 기업들과의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원전주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어제 갭상승한 이후에 대부분 하락 마감했지만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은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원전 수주에 대한 부분들 이런 얘기들도 어느 정도 소화가 된 상황이고 그 다음 앞으로의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SMR 이런 쪽에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저는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제어 예측 설비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이미 국산화에도 성공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신한울 145기랑 그다음에 신고리 569기에도 공급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공급을 이미 독점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MR과 관련된 이 제어 예측 관련된 기술 이런 것들이 저는 부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단기에는 사실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기다려 보신다고 한다면 매수가 부분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럼에도 나는 부담이 돼서 좀 힘들다 하시면은 이 2,000원 라인이 무너지는 손절 라인을 좀 잡으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매수가 그 이상까지 가능하다. 우리 기술, 우리 시청자님 꼭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내 종목 꼼꼼하게 상담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이 두 분께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으로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9685번님께서 SAMG 엔터 가지고 계시다라고 연락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14,640원에 비중은 40%입니다. 턴어라운드를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오늘 많이 빠지네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 부분은 이청화 PB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그저께 좀 급등이 나왔었잖아요. 뭐 시즌2에 대한 기대가 네. 급등 나왔었는데 어제 오늘 굉장히 많이 빠지네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최근에 주가가 9월 초에 네. 그 중순까지 올랐던 게 이게 티니핑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참 인기 많았었는데요. 저도 추가적으로 이게 조금 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꺾였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최근에 보였던 이러한 주가 수준을 다시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는 디리핑 열풍이 한 번 더 불어야 됩니다만 이제 얼마 안 됐죠. 그렇다면 당장 현재 시점에서 턴을 할 만한 강한 모멘텀 우선은 없다라고 봐야 합니다. 매수 가격 대비 손실이 우선은 크지 않습니다. 비중은 물론 큽니다만 이제 여기에서는 참 많이 고민을 해야 할 그런 시점인 거죠. 기술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 동사의 주가가 기존에 한 10,000원 정도 내외가 평균적인 수준이었다고 봐야 됩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그런데 티니핑 이슈가 불면서 많이 올랐지만 지금 이걸 다시 내어준 거죠. 여기에서 모멘텀이 부재한다면 결국에는 당시 9월 초순과 중순까지 보였던 이때 상승분을 모두 내어줄 거라고 봅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주가는 현재 시점에서 1차적으로 12,000원 정도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제 짧게 조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SAMG 엔터가 만약 시가를 조금 띄우고 반등하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약 손실이라 하더라도 조금은 정리를 할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그게 아니다. 아예 시가 자체를 조금 떨어뜨리고 거래량도 별로 실리지 않는 모습이 초반에 나온다면 약간의 손실이 더 난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정리할 것을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다른 종목에서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현재 시점 시장이 그리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약간의 손절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나쁜 전략이 아닙니다. 이걸 만회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섹터와 종목은 뚜렷하게 있다는 점을 토대로 SAMC는 다음 주 월요일에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약 손실권 대략 8에서 혹은 한 6% 정도 거기에서는 우선은 정리를 하고 종목을 교체하자. 그렇게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부 비중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으로 9518번님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우스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14,200원에 비중 3%입니다. 매일매일 하락만 해서 고민입니다. 손절해야 한다면 손절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이조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제우스 손절이 필요한 종목일까요? 이게 어렵습니다. 진짜 네. 어렵고요. 만약에 손절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 8월 5일 날 저점이 1,500원이었는데 사실 그 종가가 이날 종가가 11,05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11,000원 부근 이탈을 하면은 손절도 고민해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사실 이 제우스 같은 경우는 세종장비 쪽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HBM이 이제 8단, 12단, 16단 넘어가면서 이런 세종장비에 대한 니즈가 더 커질 것이다에 대한 부분들. 안 그래도 이제 수율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단수가 올라갈수록 미세할수록 더 세정을 많이 해줘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이 지금 제우스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로봇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회사 매출 중에 로봇 매출 비중이 30% 정도 되고요. 그 외에 이제 반도체 세정 장비인데 지금 보시면은 작년 기준으로 이제 뭐 22% 정도 매출,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가 62% 정도인데 결국에는 이 세정 장비가 메인인데 지금 뭐랄까요, 이게 약간 애매하게 여기서 뭔가 독보적으로 뭔가 한미 반도체처럼 그렇게 뭔가 자리를 잡은 느낌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정 장비에 대한 부분들이 더욱더 부각을 받을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기업의 그 재무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나쁘지는 않은데 결국에는 지금 로봇 사업이라던가 이런 양쪽의 모든 사업분들이 일괄적으로 조금 뭔가 잘 되고 앞으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그런 쪽이 좀 아직은 부족하다라는 점. 그리고 뭐 최근에 나온 리포트들을 보면요, 후공정에 대한 부분들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결국에는 앞으로 이제 만들어 가야 될 길이 많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ASML 실적 충격으로 인해서 전공정단에 있는 장비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 제우스 같은 경우도 그 반열에 동참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좀 시간을 두고서 가져가 본다고 하시면요. 결국에는 이 세정과 관련된 부분들이 부각이 받아야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발적으로 제우스가 뭐 기업의 실적이라던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통해서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아직은 실적 모멘텀이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슈가 나올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손절가를 11,000원 정도 잡으시고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절 라인 제시해 드렸습니다. 11,000원 꼭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유튜브 채팅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하얗게 불태웠다 님께서
뷰노를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34,800원에 4%입니다. 딥카스의 FTA 승인 기대감 안고 매수를 하셨는데 떨어지네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이 부분은 이청원 PB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주가 계속해서 밀리고 있거든요. FTA 승인 기대감 다시 한번 좀 올라와 줄 수 있을까요, PB님? 만약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결정이 된다면 네. 뷰노는 급등을 했어야겠죠.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해당 이슈와는 크게 영향이 없다라고 우리가 봐야 합니다. 이 뷰노 같은 기업은 섹터로 보면은 이제 의료 AI가 되는데 지금 그쪽 관련된 기업들의 모멘텀, 뭐 의사들의 파업이 장기화된다 할지라도 중간중간 더 이상 이야기가 없죠. 그렇다면 그것 또한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가 흐름 한번 보게 되면 최근에 딱 보자마자 안 좋은 게 있습니다. 이 캔들 한번 보세요. 최근에 계속 음봉입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 하더라도 종목 기준으로 음봉이 7개 이상 나오는 거는 어떠한 위험 신호가 내재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참고로 동사의 실적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의료 AI라고 하는 이 섹터에 속한 많은 기업들은 결국 또 실적이 나와야겠지만 실적이 지금 여전히 불분명한 그런 상황인 거죠. 단순하게 미래 가치가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사업이 다 좋게 포장이 된다 할지라도 지금 시장은 실적 안 나오는 기업은 철저하게 관심을 끄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뷰노는 최근 며칠 동안 음봉이 너무나 심하게 나왔다라고 하는 점,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은 현재 시점에서는 크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 이 FDA 승인과 관련된 좋은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 그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주가가 단기적으로 조금은 더 밀리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비중이 4%면 다행히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조금 더 가지고 가시고요. 매수 가격 정도까지 올라오거나 대략 37,500원까지 혹시나 반등이 나오면 밀어넣지 정리하시고 6월 24일에 보였던 저점 24,250원입니다. 주가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떻게 될지 진짜 아무도 모릅니다. 혹시나 이 가격 깨면은 그때는 전량 매도 처리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얗게 불타였다님, 뷰노 투자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뷰노까지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인텍플러스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이시고요. 매수가는 14,300원에 비중 50% 가지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피디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하락에 깜짝 놀라셨다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비중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예.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비중이 커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선은 오늘 다 안 좋았죠. 이 반도체 장비 쪽. 근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2차 전지 장비 전부 다 검사를 하고 있는데 아쉽게 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지금 흐름이 다 안 좋아요. 필연적으로 동사의 연초 같은 경우에는 실적 전망 자체가 올해 좋았었는데 그게 지금 한풀 꺾인 거죠. 영업 손실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손실권에 있습니다. 시장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실적이 나오지 않는 기업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일시적으로 중간중간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추세로 이어가기에는 꽤나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다음 주 월요일에 매수 가격까지 혹시나 반등 나오면요 전량 매도하시고 우선은 현금 딱 가지고 계시고요. 여기에서 주가가 혹시나 만약에 밀렸다 단기적으로도 저는 봤을 거라고 보는데 대략 5% 정도 딱 손실 지나면 그때는 밀어넣으시 우선은 정리를 하십시오. 정말 까딱하다가 지금 섹터 훈풍 혹은 흐름 자체가 한 번 더 꺾이면 손이 생각보다 크게 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매수 가격까지 오면 우선 정리를 하고 그게 아니라 주가가 밀려서 5% 정도 손실, 딱 손절 가격 지키시면서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시장, 월요일 시장 대응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5637번님께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62,000원에 비중 25% 가지고 계신데요. 2차 전지 끝인가요? 라고 여쭤봐 주셨습니다. 향후 전망과 대응 전략이 궁금하시다라고 하셨는데 이종원 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청장님 손실이 너무 크시네요. 일단 2차 전지 끝인가요라는 말은 올해 1년 내내 지금 나오고 있는 말이 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미래 먹거리 산업이면은 또 틀림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끝났다라고 보시기보다는 지금 어느 정도 그런 악재들을 소화하고 있다 정도로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은 원래 일진 머티리얼 그쪽에서 지금 인수를 한 건데 사실 이 동박 관련된 사업은 저는 뭐 그동안 사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양극재 쪽에서 너무 빛을 발했기 때문에 동박은 빛을 발하지도 못하고 사실은 거의 뭐 무너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 뭐 이때 2차 전지 랠리 처음에 나올 때 진짜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러한 패턴을 보이는 주가 보시면요. 지금 오르기 전, 그러니까 코로나 때 저점으로 지금 다시 돌아왔거든요, 거의. 그 말인즉슨 뭐냐면 기대감은 커서 주가가 올랐는데 막상 보니까 이게 과연 실적이 과연 이게 맞냐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굉장히 많이 빠졌고요. 지금 사실 이 정도 기다리셨으면 저는 손절할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끝났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결국에는 지금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 동박 관련해서 응급제 관련 동박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용 동박 이런 것들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 있는 한 제가 봤을 때는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내가 답답해서 기다리기 힘들다 하신다고 한다면 시간은 좀 많이 걸리겠지만 만약에 지금 여기 5만 원, 5만 7천 원, 5만 9천 원, 6만 원 부분까지 한번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올라오면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이미 매수가 보니까 한참 전에 매수를 하셨던 것 같기 때문에 한 1년 이상 기다리셨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뭐 여기서 어떤 섹터로 가서 지금 뭔가를 매수를 해갖고 수익 내기가 또 쉽지 않은 장이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감안하셔서 조금 지켜보시면서 좀 기다려보시는 의견을 관망하시라는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아, 네.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자 홀딩에 대한 의견 말씀드려봤습니다. 이렇게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상담 도와드렸고요.